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사청문회 정국이 야당의 강경한 입장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말 내내 야권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강경화, 김미수 후보자 일단 3명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된 상황인데 글쎄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낙점했던 후보들이 나름 깜짝 인사, 예. 또 유리벽을 깨고 나오는 어떤 참신한 인사였습니다만은 정작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휩싸이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처음부터 그 청와대에서 가령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무슨 여성이다 비고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선 정부의 외교의 역량이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예.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외교의 격상을 좀 이런 방식으로 가고자 하자. 예. 그래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니까 이런 후보를 냈으니까 험결이 있더라도 좀 받아 안아 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인식들이 국민에게 폭넓게 전달되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외형적 개인의 어떤 이력만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높은 지지율만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말하자면 푸시하듯이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어쨌든 총리는 인준이 됐고 네. 또 김정년 말하자면 경제부총리는 예. 채택이 되어서 네. 일정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어쨌든 취임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은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다는 것. 특히 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자리에서 이제 외교의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가 비어 있다는 것이 국민으로부터는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18개 부처의 장관들 중에 절반도 지금 채 인선을 못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녹지 않고요. 각 당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셈법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인사의 어떤 난맥상을 저는 보였던 게 예.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규정한 그 5가지 원칙, 예. 공직 배제 5가지 원칙, 위장 전입, 세금 탈루라든지 병역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칙을 사실은 처음부터 어겨버렸어요. 스스로 어겨버렸기 때문에 예. 거기부터 인사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예외를 두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예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다당제 구조지 않습니까? 이 다당제 구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운영하기가 양당 구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양쪽에 어떤 큰 틀에 합의를 하면 될 텐데 다당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 당의 이해관계 다 다릅니다. 예. 더군다나 어떤 민주당과 지지 기반이 겹치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과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또 어떤 면에서 지역 민심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역 민심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지역 민심의 다수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럼 왜 존재하느냐 야당으로서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존재론적 고민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각 예. 인사마다 어떤 면에서 찬성과 반대를 넘나들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것 자체는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4당 구조가 가지는 하나의 결정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당의 어떤 정치력으로 풀든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선 전에 있었던 연정이라는 그런 구조로 사실 풀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면한 지금 인사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저는 계속 올지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협치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그냥 잘 이야기 들어주는 게 협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결국 실현시켜주는 게 협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볼 때는 여당도 단순히 우리 걸 좀 따르라 하기 이전에
뭔가 좀 양보와의 카드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뭐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후보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야당에서 이런 상황 속에 김희수 강경화 후보자를 엮는 패키지들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 3명 다 통과시켜 줘버리면 사실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 대통령이 임명해도 됩니다. 네. 근데 다음 주 14일이 지나면 예. 대통령 일병직 임명을 했다는데 문제는 김인수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제 임명동의안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이나 김상조 위원장은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강경화 후보자마저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 일단 고리를 걸어놓는 것이죠. 즉 강경화 후보자를 하나의 어떤 협상의 카드로 내밀면서 나머지 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패키지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2대1 정도의 어떤 그런 승산을 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저는 포석이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양보의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의 카드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소위 이제 카드로 바라보고 이 전국을 풀어나간다면 차후에 이제 다른 부처 장관들을 임명할 때 상당히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고심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실제로 그런데 이제 또 방금 이렇게 그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그 이 논의에서 논의가 진일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는 명확하게 부결될 수 있거든요.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다 대통령이 계속 협소하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바로 또 14일 되면 또 4명의 후보들이 또 있고 줄줄이 다 있단 말입니다. 15일부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추경을 6월 달에 임시국회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개혁입법이나 추경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이 고리를 풀지 않으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한 발짝도 나서지 않겠다는 예. 그런 입장이라서 아마 그런 면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 고민이 될 것이 이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합도가 높으냐 낮느냐에 대해서 유독 강경화 후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새로운 외교부 장관이 가져야 될 역량에 대해서 예. 또 강 후보가 왜 적임자인가를 설명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청문회 자체에서도 발언에 있어서도 실제로 청문위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지 않느냐,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런 느낌을 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네. 뭐 자녀의 국적의 문제가 공직자의 문제하고 연관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 민심하고 다 그 말은 맞지만 네. 좀 너무 앞섰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또 여전히 4강 외교 위주의 외교 역량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국회 방식에 있어서 너무 글로벌하게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를 기점으로 청와대 입장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제의 움직임만 보면 대변인이 이미 간곡하게 호소한다라고 얘기했고 정무수석이 국회 찾아가가지고 원내대표들 만났고요. 그리고 어제 또 그 식사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가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는 일단 호소하고 대화를 위해서 풀겠다라는 입장이 우린 강경화 후보자를 꼭 채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야당의 반응은 그럼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뭐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고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그럴 하면 수가 없잖아요. 야당의 네.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뭐 대국민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이번 사안만 이렇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청와대가 지명하면 다 옳고 예. 야당이 반대하면 옳지 않고 예. 이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강경화 후보자만 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강경화 후보자가 일부 뭐 사생활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어떤 능력이 좀 뛰어난다고 한다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뭐 그 정도는 좀 우리가 눈 감아 주자라는 것이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여론에 저는 가장 많은 여론이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외교부 장관은 사실 이 사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번 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은 과연 그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들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원희철 의원이 질문했지만 자 그럼 시진핑 앞에 가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다음 미국이 그럼 사드 철수하겠다 그러면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으로 무슨 대안이냐 했을 때 군사적으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답을 또 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자기의 어떤 견해와 주장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만약 이런 상황이 단순히 지금 야당이 그냥 발목 잡는다는 생각을 좀 넘어서서 예. 정말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강경화 후보자가 정말 이렇게 만나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익을 잘 챙길 수 있는가 예. 그런 면에 좀 냉정하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야당이 단순히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그냥 무조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의 어떤 협치 구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양보를 전제로 한 겁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앞으로 협치는 아무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협치를 하고 싶다라면 예.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뭐 특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 3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그 분위기로 지금까지는 읽히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청와대에서 높은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은 대통령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꼭 내가 말하자면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솔직히 자유한국당은 말하자면 설득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는 예. 협조할 수 있도록 또 그야말로 어떤 그 근거 당론 정도까지는 수준을 낮춰 나올 그런 정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사실은 국민의 말하자면 어떤 인지나 지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 예. 왜 끝까지 강경화를 대통령이 가져가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은 잘 모릅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설명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여자라서 된다, 뭐 유엔에서 이래서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어떤 외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앞선 정부에서 사실은 외교를 사유화했잖아요. 예. 이명박 때 자원 외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서 대사를 사고 팔고 또 ODA 같은 문제에 있어서 코이카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볼 강경화 후보를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장관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런 세계 10위권 교육 국가의 외교 수준에 맞는 예. 그리고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은 아베가 굉장히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했거든요.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조 속에서도 미국은 미국대로 예.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제 예, 예. 그런 설명들이 저는 모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경화 후보는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끝까지 가신다 그러면 그만큼의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내용들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충적인 설명을 다음 주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네. 시정연설을 하고 시정연설 전후에 만약에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더 간곡하게 호소한다면 이 전국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뭐 그런 가능성을 조금씩은 엿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야당도 대통령까지 나선 마당에 끝까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협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저는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 야당과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보면 5대 원칙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통령이 명확한 사과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물론 지킨다는 이야기 했었지만 그럼 이제 야당한테 가서 야당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떤 식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야당도 사실 국민 여론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야 일단 뭐 제일 야당이고 본인들이 뭐 강공하다 하지만 예. 최소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도는 그래도 협조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본다면 다음 주 초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된다 한다면 예. 저는 대통령이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청와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결국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돌아선다면 자유한국당 쪽은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포기하겠다.
이래버려가지고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마 마지노선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3K를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정략적 포석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당 쪽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도가 합하면 예. 결국은 이제 여론도 그에 동의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마 대통령이 이제 그 정도는 좀 설득을 좀 해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야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건 어렵지 않는가. 왜냐? 지금 나머지 김희수 후보라든지 또 예. 앞으로 나올 후보들 여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 없이는 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이게 국회라는 게 구조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2020년도에 선거를 해야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뭔가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한다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서비스 발전 기본법 예. 4년 내내 이야기했지만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되 예. 그래도 안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네, 12일 시정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60 민주항쟁 30주년인데 현직 대통령이 10년 만에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사실 정말 10년 만에 네. 정부와 시민사회가 첫 어떤 공동 행사를 했고요. 예. 또 30년이라는 의미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의 어떤 정신뿐만 아니라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사실 내일 모레 이렇게 국회에서 하실 말씀들을 미리 국민들 앞에 하신 경우에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민주화, 예. 민주주의가 실제적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그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고 예. 또 민주주의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자기의 삶과 민주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앞으로 본인 스스로가 일자리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경제 민주화, 어떤 사회적 어떤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현 정부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어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지난 정부까지는 여러 가지 이사장의 문제라든지 둘러싸서 기구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지선스님을 비롯해서 새로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현충일날 추념사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어떤 그 항일 그리고 말하자면 그 남북 전쟁 속에서의 어떤 애국 전쟁 예. 그리고 민주화 반독대 투당 또한 애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화와 탈산업화 사회에서의 어떤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나라 사랑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은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결국에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도적 민주화를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뤄냈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뭐 달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30년 과정 속에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한 번 더 발전해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60 항쟁의 의미는 결국 이제 우리가 제도적 민주화를 실질적인 민주화, 즉 경제의 민주화, 그다음에 양극화의 해소 이런 걸로 나아간다 한다면 저는 제2의 이제 개헌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도 이제 이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 촛불 항쟁을 통해서 나타났던 국민들의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헌법이라는 어떤 최종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결국 이제 내년에 헌법 개정을 어떻게 이제 제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새로는 그걸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더 발전할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60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있었던 30주년 행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봤는데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울광장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던 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랜만이었던가요? 글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올라서는 장면은 굉장히 저도 공식 행사는 예. 처음이라고. 아. 그래서 아주 낯설어 보였습니다. 저도 뭐 서울시 광장을 자주 보고 일을 한 사람 예, 예. 한 사람으로서 예. 그 장소에 대한 의미도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서울광장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오늘 민주항쟁.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로 행사를 했죠. 주로 하다가 오늘은 이제 서울광장에서 했군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문제는요. 어제 있었던 이제 차관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억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텐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 그리고 협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체육국장이었던 노태강 국장이 이 내용을 담았다가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참 나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좌천이 됐었죠. 좌천이 됐는데 이제 어제 이제 문체부 2차관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참 노태강 지금 뭐 차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참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와 그분 예. 아직 거기 계세요. 예. 이 이야기가 유행어가 됐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전임 정부에서 결국 이제 부당하게 좌천됐던 인사를 다시 한번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있겠지만 저는 아마 저보다 좀 더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즉 공무원들이 보면 그동안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영혼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공무원도 정말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야지만 공직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예. 이제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 노태강 국장의 이제 그 차관 임명 자체는 이제 공직사회가 이제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정말 공직자 중에서 정말 제대로 다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떤 면에서 뭐 무조건 박근혜 정부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친하기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의미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예. 이 인사의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사의 의미가 되려 한다면 예. 아마 이분들이 나가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지시를 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공직 문화를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저는 단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인사를 할지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인사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직 사회가 이제 좀 더 제자리를 잡아 나가는 네.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노태강 차관의 임명 자체는 그래도 공직사회에 상당한 던질 수 있는 파장이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앞으로 더 독려하겠다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줄 세우기 아니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혹은 다른 정부 차원에서 소위 찍혔던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재임용하는데 그것도 승진격으로 임용을 하면서 또 다른 줄 세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인사가 이렇게 그 예. 과거에 찍힌 사람을 하는 인사가 된다면 또 다른 줄세우기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스포츠계가 상당히 교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말하자면 정유라라는 사람을 IOC 위원으로 할 그런 의혹까지 있을 정도로 수영 선수한테도 그런 개입이 됐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노태양이라는 분이 사실은 국제체육과장을 했어요, 문체부에서.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을 그 체육계에 관련된 정통적인 관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계 스포츠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 국가가 말하자면 행정부가 체육계에 대해서 정말 좀 질서정연하고 원 상태로 되돌려 준다 이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이제 동계 스포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그런 준비를 차질 없이 하자 그렇게 보여야 되고 만약 지금 이제 앵커께서 그런 질문이 된다면 앞으로 향후 인사들이 그렇게 만약에 된다 예. 그러면 그런 꼬리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제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예. 어떤 국방부든 문화체육부든 간에 정상적인 어떤 공무원 어떤 정신 세계로 가야 된다. 예. 건강하고 자기가 어떤 말하자면 소신 있게 일하는 어떤 풍토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전국 분석해봤고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